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인 에너지부와 FBI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때 음모 이론으로 치부되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음모 이론에 관심 없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짜 진원지가 어디인지 그거를 알만한 무슨 의견을 가질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이 논란이 지구 정치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만연했던 설이죠. 중국 우한의 미생물 연구소에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다가 이게 누출이 됐다, 이런 견해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WHO 보고서가 나오고요. 또 당시 대부분의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들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그동안 일종의 음모 이론으로 치부되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올해 초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다시 이 연구소 유출설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수행한 기관인데요. FBI에서도 이 똑같은 주장, 즉 연구소 유출설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연구소 유출설이 그래서 음모 이론이 아니고요. 미국 일부 정보기관의 견해가 된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Department of Energy는요. 이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방사능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국적인 미생물 연구소에 아주 커다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과학적 전문성도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본래 2021년 보고서에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이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었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낮은 신뢰도, 그러니까 low confidence라고는 하지만은 우한의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걸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미국 정보 부서 중에서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18곳인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문제에서는요, 국무부, 재무부, FBI, CIA, 그 다음에 에너지부 등 8개 부서가 모두 참여를 해서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FBI에도 실험실 유출설 입장의 보고서를 이번에 냈다고 하는데요. 26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도가 나온 다음에 2월 28일에 폭스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또 실험실 유출설의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하고 계속 막고 있다, 이런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치된 견해는 아닙니다. 우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4군데 기관에서는요, 그래도 동물 감염설, 동물에서 인간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견해고요. CIA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동물 감염설하고 실험실 유출설, 이 두 가지 중에서 아직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질문을 받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아직 분명한 입장이 없다, 지금 이런 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파장은 큽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있죠. 이쪽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자료 공개를 갖다가 해야 된다 주장하고 나섰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원체가 되는 동물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게 제일 문제가 큽니다. 처음에 알려졌던 우한시장설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 보건당국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WHO에서 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기는 했는데 중국 당국이 정보를 은폐하고 방해를 했다, 이런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실험실 유출설 자체에 대해서는 이 WHO 보고서에서는 한 3페이지 정도로 아주 짧게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계속 있었던 거죠.
우한은 2002년에 중국의 사스 사태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 중국에서 그 이 미생물 문제, 그 질병 문제에 관련된 연구소를 집결시켜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 병원체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에 보안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있다. 이건 그전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중국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보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2019년 11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바로 직전이죠. 이때 우한의 한 연구소에 있는 박사급 연구원 3사람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11월 시점에서. 이것 때문에 이 논란이 더 증폭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WHO 문제도 있죠. 그동안 이 WHO가 가장 큰 돈을 기부하는 중국의 입장을 너무 감싸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원 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미온적이다. 그래서 영국의 유수한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지에서는 WHO가 사실상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WTO 사무총장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계속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워딩이 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협조와 정보 공개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만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참고로 지금 코로나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라든가 심지어 미국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죠, 마오닝이 미국은 이 과학으로 풀어야 될 사태를 왜 이렇게 정치화시키느냐, 이런 아주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FBI 국장이 또 폭스뉴스에서 그 인터뷰를 했죠. 3월 1일에 마오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워딩이 더 세졌어요. 미국 정부기관은 사기 그리고 기만의 집단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다른 나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번 마오닝 대변인의 논평에서는요, 이게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국 쪽 연구소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역으로 공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약방의 감초,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또 등장합니다.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방금 말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 기사를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사실상의 관영 매체죠, 환구시보, 여기서 아주 강한 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미국 우익의 편에 서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워딩을 했어요. 왜 중국에 밥솥을 깨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환구시보의 워딩을 번역한 그 미국 CNBC의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밥솥이라는 게 중국 속담에 있죠. 밥 다 먹고 나서 밥솥을 깨는 격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개가 이 밥을 다 먹은 뒤에 그 개밥 주던 주인의 손을 깨무는 격이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옮기자면은 배은망덕의 먹튀,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생산 공장 중에 제일 큰 공장 하나가 중국 상하이에 있고요. 또 테슬라의 매출 40%가 중국에 대한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한테 장사할 건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러느냐. 사실 그동안 머스크가 이 친중 입장에 가까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기원설 이 갈등이 격화가 되면요, 이번에 중국이 테슬라에 가혹한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출설이 진짜냐 가짜냐, 이 진위를 떠나서 지금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갈등도 그동안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정찰 풍선 문제까지 있었죠. 게다가 지금 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폭스뉴스하고 공화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우파 쪽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인접한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 산업, 여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의 어떤 그 전쟁터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 전쟁터는 어쩌면 생명공학 및 산업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그 바이러스 기원설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논란이 심해질 경우에는요, 이걸 빌미로 해서요, 특히 미국 쪽부터 시작을 해서 유전자 데이터를 둘러싼 그 생명공학 및 산업 전반에 있어가지고 여러 쟁점들을 놓고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단호한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올해 초부터 뒤져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생명공학이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두 가지 산업은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무수한 다른 산업의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의 기술이다, 이런 점입니다. 생명공학, 생명산업 이러면은 우리가 단지 어떤 의약품이라든가 의료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관련이 있고요.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농업,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라든가 식량이라든가 하는 거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가 안보 같이 예민한 부분과 닿아 있는 광범위한 산업들하고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반도체 산업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점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요, 이 생명공학, 생명산업 또한 자본, 기술, 그 다음에 R&D, 그 다음 데이터, 그리고 시장까지 이게 지극히 글로벌라이즈드, 지구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뭐 특화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들이 촘촘히 상호 연결돼서 협력하면서 이게 구성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 국경선하고 국적이 무의미할 정도로 긴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재밌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 바이오테크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자본, 기술, 시장 할 것 없이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하고 크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열위에 있고 미국의 그 가치 사슬 독점 부분이 훨씬 더 그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공학에서는 양상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가 워낙 압도적인 지원하고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생명공학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중국입니다. 게다가 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 부분입니다. 유전자 데이터 부분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죠. 거기다가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게다가 중국이 지원하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수집하는 유전자라든가 각종 생명공학 데이터도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요. 세계 각지의 연구소에 나가 있는 중국 학자들도 합법으로 또 심지어 불법으로 중국 본국에다가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이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작은 이미 2018년 8월에 트럼프 정권에서 준비된 조치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 생명공학 문제도 중요한 대중관계에 있어서의 안보 이슈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도 이 기조는 분명해집니다. 미국 장기전략센터, 그러니까 Center for New American Century라고 하는 곳에서 명시적으로 생명공학을 2022년부터 이 중요한 안보 의제로 넣어야 된다 입장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 미국 상무부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국가 안보 기술의 일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바이든 정권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이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중국에 대한 열위의 입장에 있다, 미국이. 그래서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와 함께 전국 생명공학 및 생명산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논쟁이 계속된다면요. 이 생명공학에서의 미중 갈등이 계속되겠죠. 이 불길이 계속 커져나가면서 또 하나의 빌미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중 갈등 관계를 또 틀어놓는다면요. 또 이게 만약에 생명공학 및 산업까지 넘어가게 된다면은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또 한번 재판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요. 예,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가치 사슬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산업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장을 열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단순히 음모이론이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이냐, 생명공학은 별일이 없을 것이냐, 이 관점에서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 점이 많으니 우리 홍기빈 채널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